살아온 날이 남은 날보다 많아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내일이 당연히 올 줄 알았고 건강도 관계도 시간도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인생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누군가는 말합니다. 노년은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은 오히려 독하게 살아야 한다고. 왜냐고요? 남은 삶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남은 삶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을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1. 건강은 마지막 재산이다. 늦은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이 한번 훑고 지나간다. 햇살은 여전히 고와서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은 생각보다 말을 듣지 않는다. 허리 한번 제대로 숙였다 펴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젊었을 때 조금만 더 걸을걸. 그때 술만 줄였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이런 후회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나는 건강이야말로 인생에서 지켜야 할 마지막 재산이라는 사실을 실감한다. 아픈 몸은 고독하다. 돈이 많아도 가족이 곁에 있어도 아픈 몸은 결국 혼자다. 병실에 누워있으면 시간은 끝없이 느리게 흐른다. 자식들이 잠시 다녀가고 간호사가 약을 챙겨주고 친척이 안부 전화를 해도 밤이 깊어질수록 그 고독은 오롯이 내 차지가 된다. 그때 깨닫는다. 돈이 다가 아니구나. 명예도 필요 없구나. 결국 내 몸 하나 지키는 게 전부였구나.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한때는 나도 건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조금 피곤한 건 괜찮아. 내일부터 운동하면 되지. 하며 술자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밥은 대충, 잠은 줄이고 늘 내일을 기약했다. 하지만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무너지는 건 단 하루, 단 한순간이었다. 친구 중 한 명은 평생 큰 병 없이 지내다 갑자기 쓰러졌다. 퇴원 후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내가 바보였어. 내 몸을 너무 과신했지.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걸 보며 나는 알았다. 건강은 언제든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더 독하게 지켜야 한다는 걸.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노년의 건강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독함이 필요하다. 먹고 싶은 걸 절제하는 독함. 귀찮음을 이겨내고 걷는 독함. 정기검진을 빼먹지 않는 독함. 사소해 보이는 이 독함이 내 삶을 붙잡아준다. 실제로 하루만 걷기를 꾸준히 한 한 어르신은 80이 넘어도 허리가 곱고 정신이 또렷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어. 근데 하루 걸음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 그 말이 어찌나 부럽던지. 가족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사람들은 흔히 유산, 집, 재산을 물려주는 걸 가장 큰 효도라 여긴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주는 것이야말로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내가 쓰러지면 아내가 고생한다. 내가 아프면 자식들이 지친다. 내가 병원에 오래 누워있으면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멀어진다. 결국 내 건강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까지 걸려있는 문제다. 그렇기에 나는 더 독하게 살아야 한다. 작은 습관이 미래를 바꾼다. 이제는 별것 아닌 듯 보이는 습관 하나에도 진심을 담는다. 밥 먹기 전 물 한 잔 마시는 것, 저녁 대신 과일로 가볍게 끝내는 것, 아침마다 30분씩 걷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내 내일을 바꾸고 내 남은 시간을 지켜준다. 오늘 내가 포기한 편안함이 내일 나를 웃게 만들 것이다. 건강은 존엄이다. 내가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겐 당연하지만 어떤 노인에겐 꿈 같은 일이다. 존엄은 멀리 있지 않다. 내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 그 단순한 자립이 곧 존엄이다. 그리고 그 존엄은 오직 독한 습관으로만 지켜진다. 나는 이제야 알겠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건강 때문이다.
건강이야말로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유산이고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진짜 선물이며 내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무기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말한다. 몸아,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 오늘만은 독하게 버텨보자.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독함이 모여 내 남은 인생을 지켜줄 거라 믿는다. 노년을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관계는 줄여야 행복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외로워진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느낀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은 사람에 치인다. 젊었을 땐 일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넓혀야 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추고, 원치 않는 자리에도 끌려다녔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 내겐 더 이상 상사도 없고, 성적표도 없고, 경력도 필요 없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려야 할까? 관계는 줄이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것. 예전에는 친구가 많을수록 자랑 같았다. 휴대폰 주소록에 수백 명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했다. 하지만 정작 아플 때, 힘들 때, 그 수백 명 중 몇이나 내 곁에 남았던가. 나는 이제야 안다. 진짜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다. 10명의 친구보다 단 한 명의 진심 어린 친구가 훨씬 소중하다. 그래서 나는 관계를 줄인다는 표현 대신 정리한다는 표현을 쓴다. 마음의 빚에서 벗어나기.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힘든 건 마음의 빚이다. 오랜 인연이라 끊기 어렵고 미안해서 거절 못하고 관성처럼 이어가는 만남들.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돌아오면 괜히 마음이 무겁다. 이런 관계는 내 삶을 갉아먹는다. 어느 날 결심했다. 이제는 독하게 잘라내자. 연락이 와도 내키지 않으면 가지 않았다. 모임에서 굳이 웃지 않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진짜 필요한 사람만 남는다. 관계를 줄이고 나니 놀랍게도 내 주변엔 진짜 사람이 남았다. 돈이나 체면 때문에 찾아오는 이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안부를 묻는 사람들. 함께 있어 편하고 침묵마저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 나도 똑같다. 누군가에게 이 사람은 나랑 있을 때 편안하다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제는 억지로 좋은 사람일 필요 없다. 대신 편안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혼자라는 건 결핍이 아니다. 사람들은 노년에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한다. 외로움이 닥칠까 봐서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다르게 생각한다.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자유다. 아무 약속 없는 오후에 혼자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순간 그 자유로움은 젊을 땐 느낄 수 없던 호사다. 젊을 때의 고독은 두려움이지만 노년의 고독은 선택일 수 있다. 관계를 줄이는 건 행복을 키우는 일. 나는 이제 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 없다. 모든 모임에 나갈 필요 없다. 모든 관계를 이어갈 필요 없다. 내가 독하게 거절한 만큼 내 삶엔 여백이 생긴다. 그 여백 속에 새로운 취미가 들어오고 건강한 습관이 들어오고 때로는 내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들어온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관계다.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다는 건 젊은 날의 착각이다. 나이를 먹으면 관계를 비우고 마음을 비우는 만큼 행복이 커진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다짐한다. 미안해하지 말자. 불필요한 관계는 독하게 끊어내자. 남은 시간은 짧다. 그 시간을 허비하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노년을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3. 시간은 남은 만큼 더 귀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오늘 하루는 어떤 선물일까? 젊었을 때는 한 해가 길게 느껴졌다. 새해가 오면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도 기회가 있겠지. 내후년에도 해낼 수 있겠지 하며 시간이라는 것을 무한정 있는 것처럼 썼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앞으로 남은 날이 이미 살아온 날보다 훨씬 짧다는 걸 알기에 시간은 무엇보다도 귀하다. 미루는 습관은 가장 큰 저. 다음에 하지 뭐.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이제야 알았다. 미루는 동안 나이를 먹고 체력은 줄어들고 기회는 사라진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늘 이렇게 말했다.
은퇴하면 여행 다닐 거야. 그는 65세 은퇴 후에 해외여행을 준비했지만 막상 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결국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고 지금은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간다. 그는 늘 후회한다. 조금만 일찍 떠날 걸, 조금만 덜 미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이 바로 기회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시간을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다. 오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책을 쓰고 싶다면 원고지 한 장이라도 펴야 하고,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면 오늘 학원에 전화해야 한다. 손주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야 한다. 오늘을 놓치면 내일은 장담할 수 없으니까. 시간은 양보다 질이다. 젊었을 때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했다. 하지만 노년이 되니 얼마나 잘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90까지 살아도 하루하루가 후회뿐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반대로 짧아도 충만한 하루를 쌓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값진 인생이다. 그래서 나는 하루를 작은 조각으로 나눈다. 책을 읽는 1시간, 산책하는 30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10분. 이 짧은 순간들이 모여 나의 삶을 반짝이게 한다. 남은 시간은 선물이다. 노년의 시간은 빚이 아니라 선물이다. 젊었을 때처럼 성과를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쓸 필요도 없다.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이 자유야말로 노년의 특권이다. 그러나 이 특권은 무한하지 않다. 그렇기에 더욱 소중하다. 시간을 지키려면 독해야 한다. 그렇다고 시간이 저절로 충만해지는 건 아니다. 불필요한 모임을 독하게 줄여야 하고 TV 앞에서 흘려보내는 시간을 독하게 끊어내야 한다.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낭비하는 시간을 독하게 거절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야 비로소 내 시간,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긴다. 기억 속에 남을 하루. 사람들은 마지막에 무엇을 기억할까? 아마도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소소하지만 충만했던 하루일 것이다. 손주와 함께한 짧은 산책, 아내와 함께 나눈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와 웃으며 보낸 저녁. 이런 순간이 모여 내 인생의 마지막을 빛나게 한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시간이다. 앞으로의 시간은 결코 많지 않다. 그래서 더욱 귀하다. 오늘을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오늘을 허투루 쓰지 말자.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다짐이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다. 노년을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4. 존엄은 양보할 수 없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연세가 많아 보이는 한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옆에 있던 청년이 얼른 부축했지만 어르신은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내가 아직 혼자 설 수 있어. 순간 그 목소리 속에서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려는 절박함이 들려왔다. 존엄은 거창하지 않다. 사람들은 존엄이라고 하면 무언가 대단한 권리나 지위를 떠올린다. 하지만 노년의 존엄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지켜진다.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 이 단순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곧 존엄이다. 그리고 이 당연한 것들이 흔들리는 순간 사람은 깊은 상실을 맛본다. 의존은 때로는 상처가 된다. 나이 들수록 남의 도움을 받는 일이 잦아진다. 자식의 부축, 배우자의 간병, 심지어 낯선 이의 도움까지. 물론 고맙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상처를 외면할 수 없다. 내가 이제 짐이 되는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점점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는다. 나는 그런 어르신들을 여러 보았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보다 건강을 잃어 존엄이 흔들릴 때 훨씬 더 빨리 늙어가는 모습을. 존엄을 지키려면 독해야 한다. 노년에도 존엄을 지키려면 결심이 필요하다. 남이 챙겨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체력이 달려도
머리가 둔해져도 내 몫의 일은 내 손으로 하겠다는 고집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존엄은 관계를 바꾼다. 존엄을 지켜내는 사람은 주변과의 관계도 달라진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도 부담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긴다.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레 진심 어린 관계가 남는다. 존엄을 잃으면 동정만 남는다. 존엄을 지키면 존경이 남는다. 작은 자립의 기쁨. 나는 한 번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며칠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 간호사가 옷을 갈아입히고 아내가 음식을 먹여주었다. 처음엔 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욕감 같은 게 밀려왔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리고 어느 날 혼자 힘겹게 일어나 세수를 했을 때 눈물이 났다. 아, 내가 아직 내 몸을 돌볼 수 있구나. 그 순간 느낀 해방감과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작은 자립이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 줄 그때 처음 알았다. 존엄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많은 걸 잃는다. 그러나 존엄만큼은 끝까지 놓아서는 안 된다. 존엄을 지키려는 싸움은 곧 삶을 지키려는 싸움이다. 설령 남이 보기엔 작은 일일지라도 나 스스로 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존엄이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존엄이다. 돈도 명예도 심지어 가족의 보살핌도 존엄을 대신할 수 없다. 존엄은 스스로의 선택과 결심으로만 지켜진다. 나는 오늘도 거울 앞에서 이렇게 다짐한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나답게 서고 싶다. 존엄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 노년을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경제적 자립은 자유를 만든다. 나이가 들면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왠지 민망하다. 이 나이에 무슨 돈이야. 그냥 자식들한테 기대면 되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됐지.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다. 노년의 돈은 곧 자존심이고 자유다. 기대는 순간 불편해진다. 지인의 어머니는 늘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엄마는 내 도움 필요 없어. 처음엔 아들이 서운했다고 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 그 말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진다. 부탁하는 입장은 작아지고 들어주는 입장은 커진다. 결국 서로의 관계가 흔들린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잠시 경제적으로 힘들 때 자식에게 손을 벌린 적이 있었다. 분명 고맙고 미안했지만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 때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이제 짐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따라다녔다. 그때 다짐했다. 다시는 쉽게 기대지 말자. 돈은 독하게 아껴야 한다. 노년의 경제적 자립은 큰 돈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절약, 작은 관리가 모여 자존심을 세운다. 불필요한 소비를 독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아끼지 않고 자식에게 빌리기 전에 내 손 안에서 먼저 길을 찾아야 한다. 젊을 때의 돈이 욕심을 채우는 도구였다면 노년의 돈은 존엄을 지키는 방패다. 자유는 돈에서 온다.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행복이 제약된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노년의 진짜 사치다. 내 지인은 70대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학원비가 적지 않았지만 그는 기꺼이 자기 연금을 썼다. 내 돈으로 배우는 거라서 더 즐겁다고 했다.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경제적 자립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는 가족의 눈치를 보며 꿈을 접었을 것이다. 돈이 만들어준 건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였다. 돈보다 무서운 건 마음의 비. 노년의 돈을 빌리면 그 돈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의 빚이다. 내가 이 나이에 아직도 자식에게 손 벌리나, 내가 친구에게 신세를 지내, 그 마음의 빚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작은 돈이라도 스스로 해결할 때 오는 기쁨은 크다. 그건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주인이라는 자부심이다.
경제적 자립은 자식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걱정한다. 하지만 정작 자식들이 바라는 건 부모가 자립해서 스스로 삶을 지켜내는 것이다. 병원비, 생활비로 고생하는 부모를 보는 게 자식에게는 가장 큰 짐이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 말은 단순히 강한 척이 아니다. 그것은 부모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자식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이다. 독하게 관리해야 지켜진다. 경제적 자립은 결코 우연히 주어지지 않는다.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을 독하게 관리해야 하고 미래에 닥칠 의료비를 독하게 준비해야 한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결심을 독하게 지켜야 한다. 이 독함이 있어야만 노년의 삶이 자유로울 수 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5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적 자립이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존엄이고 자유이고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남은 인생 내 2발로 서겠다. 내 돈으로 살겠다. 내 삶의 주인은 끝까지 나다. 노년을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마음을 단단히 다져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다. 마음도 함께 약해진다. 친구 하나가 세상을 떠날 때마다 마음 한쪽이 무너지고 가까운 이들과의 이별이 쌓일수록 가슴은 점점 공허해진다. 어느 날 동네 슈퍼 앞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한 어르신이 중얼거리는 걸 들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다 떠나가고 다 사라지는데. 그 말이 가슴을 쳤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다. 상실은 피할 수 없는 동반자. 젊을 때는 늘 얻는 것이 많았다. 학업, 일자리, 가족, 명예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면 삶은 조금씩 빼앗아 간다. 몸의 힘을 빼앗고 친구를 데려가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든다. 그 상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마음을 단단히 다지는 수밖에 없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을 거두고 상실은 피할 수 없는 동반자라 받아들여야 한다.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무너진다. 나는 주변에서 많이 봤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몸도 급격히 약해진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친구는 한동안 기운을 잃고 누워만 지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얼굴은 점점 야위었다.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반대로 또 다른 친구는 아내를 먼저 보냈지만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며 마음을 다잡았다. 외롭지만 기록하며 스스로를 달래고 버텼다. 그는 아직도 정정하게 걷고 웃는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바로 마음을 다지는 힘에서 온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방법. 노년의 마음을 지탱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대화하는 것. 나는 매일 저녁 하루 중 가장 고마운 일을 3가지씩 적는다. 오늘 손주가 전화해줬다. 오늘 해가 참 따뜻했다. 오늘은 허리가 덜 아팠다. 이 사소한 기록이 마음을 붙잡아 준다. 마음의 독함은 버팀목이다. 사람들은 독하다는 말을 차갑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년에 필요한 독함은 냉정이 아니라 버팀목이다. 눈물이 나도 울고 난 뒤 다시 일어나는 독함.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위로하는 독함. 아무도 곁에 없어도 스스로 하루를 채워나가는 독함. 이 독함이 없다면 노년은 너무 쉽게 무너진다. 상처를 안고도 웃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존경하는 한 할머니가 있다. 그분은 아들 하나를 사고로 먼저 보냈다. 누구라도 주저앉을 만한 큰 슬픔이었는데 할머니는 매일 시장에 나가 장사를 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라는 물음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다. 내가 울면 남은 식구들이 같이 운다. 내가 웃으면 그들도 웃는다. 그 웃음이 그 단단한 마음이 남은 가족을 살렸다. 마음이 단단해야 마지막까지 존엄하다.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건 단지 건강과 돈만이 아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존엄도 함께 무너진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슬픔을 견뎌내며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존엄이자
마지막 자존심이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6번째 이유는 바로 마음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다. 상실은 피할 수 없고 외로움은 늘 곁에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마음을 세우는 사람은 끝까지 꺾이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말한다. 흔들려도 괜찮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말자. 눈물이 나도 다시 웃자. 마음만은 끝까지 단단히 세우자. 노년을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7. 후회 없는 마지막을 위해 가끔은 밤에 눈을 감으며 이런 생각을 한다. 내 인생이 오늘 끝난다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 이 질문은 늘 나를 멈칫하게 한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남았는데,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있는데, 노년이 된다는 건 곧 마지막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두려움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용기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후회는 늘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크게 두 가지를 후회한다고 한다. 하나는 좀 더 사랑을 표현할 걸. 다른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왜 미뤘을까? 돌이켜보면 나 역시 그렇다. 자식이 어릴 때 더 자주 안아주지 못한 것,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것, 친구와의 오해를 풀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낸 것, 이 사소한 것들이 가슴에 남는다. 그래서 나는 안다. 노년의 독함은 이제는 미루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때 할 거리라는 말만큼 아픈 건 없다. 한 번은 병원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있었다. 그는 늘 여행을 꿈꿨다. 하지만 자식들 뒷바라지, 생활비 걱정, 건강 핑계로 계속 미뤘다. 결국 병상에 누워 내가 바보였어. 그때 그냥 갔어야 했는데 하며 눈물을 흘리셨다. 그 모습은 내게 큰 교훈을 주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작은 용기가 큰 후회를 막는다. 사실 후회를 막는 건 거창한 도전이 아니다. 보고 싶은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용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용기, 배우고 싶던 악기를 오늘 학원에 등록하는 용기. 이 작은 용기들이 모여 마지막 순간을 후회 대신 미소로 채운다. 죽음을 준비하는 또 다른 방식.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곧 삶을 정리한다는 것이다. 필요 없는 집안 물건을 비우고 오래 묵은 원망을 내려놓고 마음속 빚을 하나씩 갚는 것.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나는 요즘 작은 노트를 하나 두고 하고 싶은 일을 적어 내려간다. 그중 하나라도 실천할 때마다 내 인생이 조금 더 완성되는 느낌이 든다. 후회 없는 마지막을 위한 독함.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그 마지막은 바로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다.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자. 만나고 싶은 사람을 지금 만나자. 하고 싶은 일을 지금 시작하자. 이 단순한 결심이야말로 가장 강한 독함이다. 삶의 마지막 선물. 나는 언젠가 내 마지막 날이 오면 남겨진 가족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는 하고 싶은 걸 다 했다. 나는 사랑을 다 전했다. 나는 행복했다. 그 말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후회 없는 여행이 될 것이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7번째 이유는 바로 후회 없는 마지막을 위해서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떠난다. 그러나 어떻게 떠나느냐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있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말한다. 오늘은 내 인생의 마지막 하루일 수 있다. 그러니 미루지 말자. 주저하지 말자. 사랑하자. 웃자. 그리고 후회 없이 살자.